키에 관심이 많아진 요즘, 남들보다 아이를 더 크게 키우기 위해 부모님들의 노력이 뜨겁습니다. 만약 성장 치료를 고려한다면 사춘기가 끝나기 전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만큼 부모는 아이들의 정상적인 성장 패턴을 이해하고 성장 속도를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합니다. 만약 또래 아이들보다 10cm 이상 키가 작거나 사춘기가 끝나기 전인데도 1년간 자란 키가 4cm를 넘지 않는다면 아이의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오늘 TV닥터에서는 우리 아이 키 키우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평균 키가 진짜 많이 커졌다는 걸 느끼거든요. 예. 해가 갈수록.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는 키는 역시 또 따라서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희망 신장 키가 있나요? 예, 한 조사에 따르면 여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키가 168에서 169cm. 근데 남학생의 경우에는 네. 무려 180에서 181cm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예, 본인이. 본인이. 예. 그런데 이제 현재 자기의 키에 만족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본 설문지에는 여학생의 경우에는 무려 56.5%, 남학생의 경우에는 41.7%,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이 네.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해서 아마 큰 키에 대한 열망들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녀분들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도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희망 신장 키가 있으시겠죠? 네. 근데 아이들이 아무래도 좀 또래보다 작으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엄마의 마음이. 그런데 저신장이라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기준이 나눠지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저신장증, 키가 작다는 개념을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게 잡으시거든요. 그래서 누구하고 비교해서 네. 반해서 이렇게 키가 작으면 다 작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이게 엄격한 제한이 있어서 이제 같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키가 제일 작은 아이를 1번, 키가 큰 아이를 100번으로 놨을 때 앞에서 3번째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를 이제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자료를 제가 보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저희들이 한국 소아 발육 표준치라고 이게 이제 국내에서 실제적으로 현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7살에서 8살에 해당되는 남자아이가 이게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맨 왼쪽의 숫자는 나이네요. 그렇죠. 연령이고. 예. 앞에는 이제 키 순서대로 네. 저희들이 의학적으로 백분위수라 그러는데 네. 그래서 앞에서 3번째에 해당하는 키가 114.4cm보다 초등학교 1학년 남자가 작으면 네. 의학적으로 저신장증에 속하는 겁니다. 그럼 저기 위에 3, 10, 25 예. 이거는 이제 3%, 10%, 25. 퍼센타이라 그래서 백분위수라고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50 백분위수가 부모님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평균? 표준치, 평균치에 표준치. 해당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은 118.9 이렇게 따지면 실제적으로 대상은 굉장히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기준은 이 표에 이제 의존하게 되는데 남자애들은 보시면 네. 173.4cm가 실제적으로 현재의 평균 키입니다. 이제 다시 여자를 보시면 네. 역시 초등학교 1학년은 113.2cm보다 작은 경우, 2학년은 117.7cm보다 작은 경우를 저신장증이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이 테이블을 요새는 인터넷 가시면 다 찾아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저신장증이라는 개념이 예. 비교적 이렇게 딱 제한된 용어로 엄격하게 사용됩니다. 그럼 교수님 쉽게 말해서 이제 100명이 아이가 있다면 3명 정도 키 작은 순서로 3명 예. 정도가 약간 저신장이지 그 밖에 아이들은 저신장이 아니다 이렇게 예, 이해하면 그냥 되겠고. 이제 물론 이제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는 네. 300분위수를 예외적으로 넘어서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질환이나 오늘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성장 장애에 있는 아이들은 대개 300분위수보다 작습니다. 네. 예. 근데 요즘 아이들 한 반에 몇 명이죠? 한 20여 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반에서 가장 작다 하더라도 설사 예. 반드시 저신장은 아닐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통계적으로 따지면 네. 제일 작은 아이가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네.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 키를 보면서 아이들 키를 좀 예상을 하잖아요. 네. 엄마 아빠가 크니까 너무 많이 클 거야. 아니면 반대로 작으니까 걱정된다. 그래서 부모님 키를 보면서 우리가 예상 키를 좀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부모님들이 사실상 저희들이 이 자료를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 잘 믿지를 않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사실상 부모님 두 분이 다 크시면 자녀분은 당연히 키가 크고 아, 부모님 키가 다 크지 않으시면 네. 자녀분은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녀의 예상 저희들이 대개 한 70 내지 80% 정도는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키, 어머님 키의 평균을 내셔서 네. 남자의 경우에는 6.5cm를 더하시면 되고 네. 여자의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6.5cm를 빼시면 되는데 예. 좀 더 제가 알기 쉽게 예를 하나 뭐 산수가 예. 나오니까 좀 어려워 보이네요, 교수님. 아버님이 172cm고 예. 어머님이 164cm라면 평균치가 168 정도가 됩니다. 그죠? 남자인가요? 예, 예. 여자인가요? 이때 만약에 아들이라면 예. 이 키에 6.5cm를 더하면 174.5를 평균적으로 클 수 있는데 이 키를 기준으로 해서 7cm를 더 클 수도 있고 덜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이에 남자 형제 사이에 한 14cm 정도의 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아, 그래서 뭐 만약에 형은 큰데 동생은 작다 이런 게 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예. 편차군요. 딸이라면 예. 6.5cm를 빼셔서 네. 161.5cm의 아래 위로 5cm의 이제 폭으로 이렇게 벌어지는데 저희들이 이제 성장 커리어를 한 지 한 2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뒤에 다른 문제 때문에 온아이를 자연스럽게 해보니까 네. 우리나라 전체 데이터도 한 70 내지 80%는 이 범주 안에 지금 들고 있어서 아마 성장에 있어서 유전적인 요인이 부모님 키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또 상당한 그 부모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모두 다 100% 그런 건 아니다. 예. 사실 어머니, 아버지는 상당히 큰데도 아이가 작은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유전적인 영향은 아닌 건가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성장 클리닉을 하면서 예. 이제 앞으로 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키가 작은 경우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러나 혹시 이제 키 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미 잘 아시지만 성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이 만약에 없게 되면 이거는 당연히 키 크는데 지장을 받게 되고 네. 근래 이제 여학생을 자녀분으로 둔 부모님들의 경우에 많이 들으셨죠, 그죠? 만약에 성 호르몬이 너무 일찍 분비돼서 사춘기가 빨리 온다면 네. 아이가 지금은 키가 크지만 결국은 그 성 호르몬이 성장판을 빨리 닫히게 하니까 최종적으로는 키가 작아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나이가 어렸던 특히 어린 나이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만성질은 질환을 앓는다든지 네. 이제 콩팥이 그냥 신장염이나 뭐 피가 나온다, 단백이 나온다 이 정도는 아니고 콩팥이 완전히 망가져서 아이가 투석을 하고 이식을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신부전에 빠진다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염색체가 여자는 X가 2개고 남자는 X가 하나, Y가 하나인데 네.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염색체 질환이 있는 경우 특히 여자는 뭐 터너 증후군이라든지 그다음에 눈단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아이가 키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빈도는 굉장히 적은데 프라드윌리라 그래서 이제 염색체의 어느 부분이 아주 작은 부분이 없는 일종의 유전 질환인데 이런 질환들도 키가 크지 않고 당연히 내 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만들어지지만 이런 질환이 있으면 당연히 안 크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설명드린 거하고 다르게 네. 성장 호르몬을 맞지 않으면 결국은 키가 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질환에 의해서 혹시 이 아이가 작은지를 저희들이 이제 성장 클리닉에서 진단하고 찾아내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런 부분은 의료보험이 되겠네요, 교수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질환들은 다 의료보험 혜택이 돼서 이제 보호자들이 실제 비용을 30%만 부담하면 되고 네. 예를 들어서 성장 호르몬 결핍이라든지 터너들은 만 2살부터 이미 보험이 돼서 주사를 맞게 되면 결국 한 12, 13년 정도 맞게 되거든요. 아, 그렇게요? 네.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에는 한 150cm, 남자의 경우에는 160cm가 될 때까지는 보험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이제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는 대개 성장 클리닉을 찾아오는 부모님들의 자녀의 경우에는 네. 사실상 이 질환보다는 아이는 건강한데 네. 단순하게 이제 현재 뭐 이게 부모님의 키에 영향을 받았던 늦때든 이렇게 작은 키로 오시는 아이들은
보험 혜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유전적인 원인 외에도 이제 성장 호르몬이 결핍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원인 질환이 있어서 성장에 장애를 받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 이번에는 또래에 비해서 키가 좀 많이 작아서 치료를 받으러 오신 부모님이 계셔서 만나봤습니다. 유치원에 가서 한번 보니까 그 또래 애들에 비해서 그 머리 하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단체 사진 찍어보면은 너무 키가 이렇게 쑥 줄어드는 우리 애기만 딱 보이고 이래서 좀 이상하다 했었는데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1% 안에도 안 된다고 빨리 가서 검사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호르몬 수치가 낮다고 하니까. 태어날 때는 정상적으로 태어났거든요. 50cm 이렇게 태어나서 별 문제 없다가 돌 지나면서부터 몸무게가 10kg를 안 넘더라고요. 성장판 사진하고 이렇게 찍으니까 뼈 나이가 2년 2개월 정도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10살인데 지금 다른 또래 친구들은 한 135 정도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120 정도 이제 주사 맞고 120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아이가 이렇게 뭐 또래 아이들과 이제 비교해서 내 아이가 크다, 적다, 작다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 아까 그 표준치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 아이가 제대로 잘 자라고 있는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준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예, 그 앞에서 그 잠깐 표를 보셨지만 네. 모든 부모님들은 키가 반에서 뭐 큰 편에 속해서 크게 자라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아이가 비록 키가 작더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성장 곡선을 따르게 되면 소아청소년과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게 소위 지금 현재 평균 키인데 여학생의 경우에 초등학교 1학년 때 122.3, 그다음에 2학년 때 127.7, 3학년 때 133 이렇게 1년에 한 5 내지 5.5cm, 남자의 경우에는 옆에 테이블을 보시면 6 내지 6.5cm를 일정하게 커갑니다. 그러니까 꼭 그 아이가 현재 지금 어디에 속했는지를 보셔서 1년에 키가 나름대로 자기 곡선을 따라 크면 이건 소아과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성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얘는 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예, 이제 부모님들이 혹시 그 자료를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시고 네. 300분위수보다 작으면 오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영유아 발달 검사라든지 이런 게 워낙 이제 잘 돼 있으니까 네. 아예 처음부터 이제 개인병원 소아과 선생님들이 한번 얘는 성장 발달 때문에 가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게 아니라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들이 해마다 키를 체중을 재셨다가 1년에 4cm 미만으로 자란다. 그러면 얘는 성장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1년에 4cm 4cm 미만으로 예, 자란다. 맞습니다. 한번 그다음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예. 그 평균 키들은 부모님들이 다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키보다 10cm 이상 작은 경우. 네.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요새는 이제 반에서 뭐 학생이 많아야 뭐 20명에서 25명 정도니까 그래도 네. 반에서 가장 작은 경우에도 한번 부모님 입장 쪽에서는 우리 아이가 이게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를 한번 좀 평가를 체크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우리 아이가 받게 됩니까? 일단 이제 아이가 네. 실제로 이제 작다고 오면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몇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면 정확하게 키와 그다음에 이제 체중을 재는데 대개 부모님들이 조금 높게 이야기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높게 키를요? 예. 그러니까 오후에 비해서 키가 한 1cm 정도 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예. 아이가 이제 혹시 뼈 나이가 어떻는지, 그다음에 골격에 이상이 있는지, 네. 당연히 이제 저 나이는 성장판이 열려 있겠지만은 이런 성장판 검사를 대개 왼쪽 손목을 가지고 하고 무릎을 같이 이제 검사를 해서 혹시 얘가 어떤 골격에도 문제가 있는지를 일단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통상적으로 부모님들이 우리 건강검진 때 많이 하시죠. 아이고, 그죠? 애가 많이 울어요. 그래서 체외를 해서 네. 안에 있는 성장 호르몬이나 갑상선 호르몬, 그다음에 뭐 간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를 하고 네. 일부 아이들에 한해서 저렇게 이제 염색체 검사를 해서 얘는 이제 남자애기니까 네. X 하나 Y 하나가 있는지를 보고
저기 IGF-1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성장 호르몬 농도인데 여기는 23.7이면 굉장히 낮거든요. 아, 요런 보통 몇 아이들은 수치가 얼마나? 보통은 이제 나이에 따라서 정상 수치들이 다 달라서 이제 성별에 따라서 데이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얘기처럼 키도 앞에서 3번째 내고 성장 호르몬도 낮고 이제 뼈 나이도 어리게 나오면 네. 이제 입원해서 성장 호르몬 정밀 검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2박 2일로. 그다음에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성장 호르몬 결핍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있으면 다 그러지는 않는데 뇌 하수에 MRI를 찍는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복부 초음파나 이렇게 난소나 뭐 고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그 신장, 저신장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성장판이 다치기 전에 열려 있을 때 치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 아까 이 손목 엑스레이도 찍었었고 또 아까 무릎도 찍었었나요? 예, 무릎도 찍습니다. 또 어디에 성장판이 있어요? 사실상 의학적으로 키가 자란다는 거는 네. 이게 뼈의 길이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뼈는 양 끝단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장판이라는 쉽게 말씀드리면 연골세포입니다. 이 연골세포가 자라서 네. 길이 성장을 하고 요 길이 성장을 하고 난 뒤에 칼슘이나 바이타민 D나 이렇게 침착을 하면 뼈로 바뀌고 이걸 이제 순서 없이 이제 계속 되풀이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면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다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판은 모든 뼈에 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네. 이건 이제 손 사진인데 예. 혹시 지금 빨간 쪽으로 표시된 화살표를 보시면 예. 이게 손가락의 마디가 한 마디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열려 있어서 이게 11살 5개월 된 남자의 사진인데 이 옆에 사진하고 비교해 보시면 네. 17살 남자애들은 이게 성장판이 완전히 지금 닫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빨간 선을 비교해 보시면 아마 잘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줄 하나가 왼쪽 그림은 예, 검은 하나가 더 선이 있고 보이는 그 부분이 네. 성장판인 겁니다. 검은 선이 더 있으니까 성장판이 열려 있고 예, 마찬가지 그게 이제 연골세포이기 때문에 네. 엑스레이를 찍으면 통과가 뼈는 이게 반사. 반사가 되어서 희게 네. 보이고 연골세포는 통과되니까 근데 검게 오른쪽 보이는 사진은 거죠. 이제 줄 하나가 없네요. 예. 성장판이 닫혔고. 그다음에 이제 무릎을 보시면 더 잘 보이실 겁니다. 네. 이 중간 부위가 관절이고 여기 보시면 빨간 제가 화살표를 넣어놨는데 양쪽으로 다 이렇게 성장판들이 검게 아마 보일 건데 네. 이게 10살 된 여자 사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5.5세가 완되면 성장판이 완전히 닫혀서 이게 통으로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같이 오늘 오신 어머님이나 저희들이나 다 이렇게 닫혀 성장판이 있어. 이제 닫혀 찍어보면.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어깨도 보시면 예. 이게 저희들이 이제 흔히 쓰는 건 아니지만 이게 조금 늦게 다치기 때문에 나이가 좀 들어온 경우에 이제 찍어서 성장판을 이제 간편하게 그럼 보죠. 어깨에도 성장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뼈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예. 아, 성장판이 그러면 닫히면 그건 다시 열 수는 없나요? 예, 교수님? 그래서 이제 키가 큰다는 거는 성장판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판이 닫히면 네. 키가 다 큰 겁니다. 그래서 아. 가장 이제 중요한 점은 성장판이 완전히 열려 있는 동안에 이제 이걸 치료를 하셔야 적기가 되고 성장판이 닫히게 하는 거는 사실상 성호르몬이 닫히게 하기 때문에 사춘기가 들어오게 되면 네. 사실상 그때부터 성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성장호르몬이 일생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 키가 크지만 이 성호르몬이 성장판을 동시에 닫히게 하거든요. 아. 그래서 사춘기가 들어와서 얼마나 이게 길게 성장판을 늦게 닫히냐가 결국은 체중 키에 네. 중요하겠죠. 아, 성장판 다시 열리면 참 좋겠어요. 우리도 예, 지금도 키 클 수 저도. 있을 텐데. 아, 참.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그 성호르몬 때문에 성장판이 닫힐 수 있어서 초경이 예, 빨리 시작될수록 아이는 덜 클 수밖에 없겠네요. 예. 제가 그럼, 이제 그거를 네.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예. 사실상 이 학생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성장에 있어서는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초경이 들어왔다는 거는 네. 부모님 입장 쪽에서는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이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니고 사춘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아. 그래서 초경이 들어오면 그 당시 키에다가 대개 5 내지 7.5cm를 더하면 키가 다 큰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초경이 들어와서 첫 1년은 한 3 내지 3.5, 네. 둘째 해는 2 내지 2.5, 셋째 해는 1 내지 1.5를 큽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크는데 네. 아주 빠른 집안은 1년 만에 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특히 여학생을 가진 어머님들은 이제 사춘기가 들어가는 시기는 반드시 이게 2차 성징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방 발육이 이렇게 전 몽우리가 아프다는 게 아니고 딱 모양을 잡으면 그때부터 대개 2년 내지 2년 반 후에 초경이 들어오는데 일생에서
이때 제일 잘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 시기를 잘 모르시는 거죠, 그죠? 남자의 경우는 정반대로 네. 이제 어머님이 느낄 때 우리 아들이 사춘기에 들어간 것처럼 뭐 목소리 변성도 있고 체모도 수염도 있으면 나고. 그때부터 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데려와도 늦지는 않는 거죠. 남자 여자가 다르네요. 그래서 패턴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이제 그 2차 성징이 나타난 이후에도 많이 자라는데 여자는 2차 성징이 나타나서 초경 사이에 그러니까 네. 초반부에 자라고 초경이 나오면 마무리되고 남자아이들은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나서 부모님들이 잘 못 느끼시잖아요. 네. 한참 진행해도 그때부터 키가 시작하는 이런 남녀의 성별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자는 좀 키 성장에서는 불리하다, 그죠? 네. 네. 그래서 남자가 어차피 크고 여자가 좀 많이 작고 평균 그리고 키가. 이제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도 네. 여학생의 경우에는 만 15 내지 16세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닫혀서 그게 성인 키가 되고 남학생의 경우에는 17살에서 18살 정도에 이게 성장판이 닫혀서 결국은 그게 최종 키가 되는데 남자 중에서 조금 예외적으로 네. 아버님이 내가 좀 되게 늦대서 고등학교 가서 키가 크고 대학 가서 컸다고 맞아요.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도 분 계시거든요. 계세요. 예. 이런 아버님을 둔 남자의 경우에는 이 아이도 굉장히 체질성 성장 지연이라 그래서 사춘기가 굉장히 늦게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학생의 경우에는 그렇게 남자의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거는 어머님이 혹시 뒤에 가면 크겠지 이렇게 기다리시다가는 결국은 이제 시기를 놓치시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성장 치료라는 거는 이것도 타이밍이 중요하겠네요. 남자 여자가 좀 다릅니까? 예,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사춘기가 들어가면 일생에 들어서 급성장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저희들 세대는 사실상 사춘기가 들어가서 급성장기가 분명히 있어서 뭐 1년에 12cm, 여학생 10cm 이렇게 자랐다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분 세대들은 이미 패턴이 바뀌어서 유치원부터 키들이 조금씩 일찍 커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급성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춘기에 들어가면 당연히 성호르몬이 분비돼서 이 성호르몬에서 성장호르몬이 일생 최대로 오기 때문에 네. 그냥 둬도 잘 크는 겁니다. 그러나 사춘기 전에는 거의 90%는 키를 키우는 성장호르몬에 의해서 키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치료 시기가 이때가 가장 좋은 거죠. 네. 그리고 효과적으로 키를 키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사춘기 이전이 굉장히 치료 시기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성장호르몬 말은 많이 들었고 뭐 이게 되게 잠이 들면 되게 이제 한두 시간 뒤에 나타나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19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굉장히 예민한 단백질입니다. 구조는 간단한데 네. 이게 체액에 노출되면 굉장히 쉽게 파괴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체액에 노출된다는 게 그러니까 뭐죠? 이제 침이라든지 위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파괴돼서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네. 이제 주사제로만 할 수 없이 피해 주사로 주는 겁니다. 뭐 보시면 약으로 먹는다든지 뭐 이게 안 되네요. 예, 부모님들이 이제 그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뭐 먹는 약, 심지어는 코에 뿌리고 네. 피부에 붙이는 패치 스타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제 성장 호르몬은 아닙니다. 예, 단지 이제 뭐 다른 영양제를 이렇게 같이 포함했는지는 모르지만 성장 호르몬은 오로지 주사제의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이제 오늘 궁금해하시는 거는 여기 보시면 검은색으로 된 거는 우리 스스로 인체 내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고 예. 파란색으로 된 거는 소위 말하는 성장 호르몬 주사 치료제입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분비가 되면 서너 시간 동안 효과를 확실히 키를 키우는데 작용을 하고 한 8시간, 9시간 되면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되게 자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에 주사를 주면 당연히 이게 플러스 알파가 돼서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를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한다 그래서 예.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건 내 아니거든요. 몸에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예. 나오고 거기에 추가가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이 효과가 서너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예. 되게 자기 전에 편한 시간에 이제 부모님이 주사를 놓고 자면 아침에 소변을 보면 그게 다 빠져나가니까 네. 이론적으로는 성장 호르몬 치료는 매일 맞아야 되는 겁니다. 효과가. 매일. 그런데 제가 실물들을
오늘 좀 갖고 와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유, 뭘 많이 가져오셨어요, 교수님? 예, 이게 성장 호르몬 제제가 네. 굉장히 많이 있어서 통상적으로는 부모님들이 이제 뭐 예방 접종이든 어떤 주사든 보시면 이렇게 성장 호르몬 자체가 이렇게 이제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주사용 증류수를 섞어서 이제 믹스해서 그렇게 주사를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의 가장 많은 형태의 성장 호르몬인데 네. 요새는 액상이라 그래서 이거를 아예 이렇게 섞어서 네. 나오는 제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씩 부모님들이 이제 주사기를 찔러서 주사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 액상으로 된 것을 또는 믹스해서 액상이 된 것을 우리가 주사기로 직접 빼내야 되는 거죠? 예,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카트리지라 그래서 예. 똑같이 성장 호르몬, 주사용 증류수를 이렇게 서로 나누어 놔서 나중에 기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섞이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액상으로 이렇게 좀 캐트리지라 그래서 네. 다른 방식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제 만든가 하면 이거를 주사를 어머니 이 주사기는 많이 보셨죠? 그죠? 일회용 주사기. 주사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실제로 이거를 이제 안에서 이렇게 해서 필요한 만큼 빼고. 일일이 네. 빼고 넣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데이터가- 용량은 그 처방받은 대로 시키면 예, 되는 자기 몸무게에 따라서 아. 이제 처방이 되죠. 그렇게 되면 예. 요거를 바로 놓고 누르시면 그만큼 용량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교수님, 우리 카트리지 만년필 카트리지 교환할 때 이렇게 끼우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네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이렇게 좀 기계 형태로도 무슨 카메라처럼 되어- 생겼네요. 예, 되어 있어서 예. 이제 그냥 요것도 놓고 누르면 자기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각각의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사를 이제 어느 정도나 기간을 두고 맞아야 되는지 이게 아이에 따라서도 좀 다르겠죠? 예,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터너 증후군, 이제 뭐 성장 호르몬 결핍증,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네. 42살부터 의료보험 혜택이 되기 때문에 만 2세부터. 예.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키가 150cm, 남학생의 경우에는 160cm 될 때까지는 의료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여학생은 14세, 15세, 네. 남학생은 15세, 16세 정도까지 이제 의료보험 혜택이 되니까 오래 맞게 되면 거의 10년 뭐 이렇게 맞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맞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질환이 있는 경우에. 예.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의 경우는 대부분의 자녀분들이 예. 이런 질환이 아니거든요. 아이는 네. 건강한데 단지 이제 키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네. 이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첫 1년이 가장 효과적이고 한 20% 정도가 첫 1년 주사를 맞고 난 뒤에 주사를 안 맞다 보면 네. 몇 개월 동안 오히려 약간 정상 키보다 좀 작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최소 2년 정도 맞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최소 2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제 부모님 입장 쪽에서는 워낙 이게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대개 1년 정도 주사를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제가 여기서 꼭 하나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성장 호르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침 뭐 성형의 개념이라서 모든 아이한테 이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면 다 키 키가 다 큰다더라. 큰다고 생각하시는데 키 크는 주사. 그거는 어머님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아니고 예. 이제 해당되는 아이들 질환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맞지만 단순하게 키가 작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내분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가셔서 네. 충분히 진료를 받으시고 진찰을 받고 우리 아이가 성장 호르몬 치료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시고 난 뒤에 치료하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아이 키우기여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초등학생 아이를 둔 어머님들을 방청석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좀 지도해 줄 수 있는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생활 습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예. 어떻게 좀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자료를 가져왔는데 예. 부모님들은 유전적인 요인이 70 내지 80%를 차지해서 너무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네. 20 내지 30%는 후천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미 뭐 부모님들이 상식적으로 잘 아시지만 가능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번이 숙면이네요, 교수님. 예. 그러니까 이제 잠을 길게 오래 9시부터 모든 집안의 불을 다 끄실 필요가 없습니다. 12시부터 자도 네. 숙면을 충분히 취해주면 좋거든요. 아니 근데 여기 10시간이라고 적혀 있는 예,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는 잘 안 맞지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한 7시간 정도는 네. 숙면을 취해야 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1년까지는 모유 수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만 3세 이전에는 영양분 섭취가 성장에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충분히 많은 양의 음식을 다양한 음식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때 먹여봐야 얘들이 나중에 음식 가림이 좀 덜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최소한 10분 내지 15분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30분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요새 아이들이 워낙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네. 최소한 15분 정도는 하다못해 꾸준하게 뛰고 달리고 스트레치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저희들이 뭐 게임을 한다든지 네. 아주 날카로운 영상 같은 걸 보는 거는 저녁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뇌파에 잔상이 남아서 숙면을 충분한 방해하나요? 숙면을 방해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님들 제발 1년에 한 번씩 키와 체중을 재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4cm 크느냐 안 크느냐 네. 자기 키에 적정한 체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부모님들 다 하시는 것 같지만 네. 데이터를 달라 그러면 한 10분 중에서 한 서너 분 정도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마 본인 체중은 열심히 드실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아이들 체중, 키는 아주 수시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그 비율도 우리 표준치에 적당한지 체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들 잠을 10시간 재우는 게 좋네요. 몇 시간 재우십니까? 10시간 재운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역시 아무도 안 계시고. 그러기에는 우리 애들이 할 일이 너무 많죠. 그럼 아까 최소 7시간이라고 하셨죠? 예, 6시간, 7시간은 최소한 7시간 정도는 자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7시간 이상은 우리 아이 재우고 있다. 네, 전원 들으셔서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애가 좀 키가 작아서 걱정된다. 또는 실제로 저신장으로 좀 치료받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떤 강조의 당부의 말씀이 예. 계실까요? 사실상 뭐 모든 학생들의 영혼이 이제 키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는 맞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키가 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본인하고 부모님들이 이제 노력하셔서 후천적인 요인을 극대화하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아이가 진짜 키가 너무 작아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뭐 초등학교 한 2학년에서 4학년 정도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게 가장 적기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오셔서 한번 진료를 받으시고 꼭 키가 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크면 좋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이제 생활 습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아이 키 키우기, 이 성장에 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오늘 짚어주셨습니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우영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